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야인이었죠. 경산에 가 있는 문재인 실장 전화를 저한테, 제가 그때 당 대표였으니까 하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지금 부산대학병원에 와 있다 얘기를 해서 청천벽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할 때도, 또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당대표가 돼서 갔을 때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좀 왠지 좀 쓸쓸해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마음이 편치를 않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검찰이, 그리고 정권이 정말 몹쓸 짓을 했다.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 아닙니까? 정치 보복을 쭉 해오던 그걸, 그 사슬을 끊어버려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탕평 인사를 하고 하면서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신 분이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이 이명박 대통령 같이 자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 신임을 받았으면, 그랬으면 조금 가슴을 열고 정치 보복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또 검찰은 그냥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아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봉화로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격이 없이 대해주시고, 그게 사실은 또 민주주의 산 교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그런 게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망신 주고 뭐 애매기고 이제 그런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 참 불행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다시는 그런 걸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대북 송금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섭섭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 진영의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 의식을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지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시고 애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소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큰 지도자의 풍모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 대한민국 민주 진보 진영의 큰 어른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주신, 정말 그 존경할 어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이 서거하셨을 때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직접 조문을 하셨죠. 이호 여사님하고. 그때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 한여름에 굉장히 5월 달인데도 그때는 그렇게 더웠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서 이제 서교동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벼락이라도 대고 옳은 얘기를 해라. 왜 정치인들이 그냥 모른 채 하냐. 그 대놓고 얘기할 배심이 없으면 담벼락이라도 대고 얘기를 해라. 그 말씀을 그때 하셨죠. 우리들한테. 그러고 나서 불과 2, 3개월 지나서 당신도 떠나셨잖아요. 저는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충격이 크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그 정도를 걷는 분이에요. 정도. 이제 다른 표현을 빌리면 좀 고지식한 측면이 있죠. 결코 법을 어기거나 과도하게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 분이죠.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는 또 약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주어진 그 소임을 다했다. 특히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코로나19를 가장 잘 극복한 지구상의 나라가 코리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K-팝을 비롯해서 K만 붙으면 지금 다 세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다. 특히 이제 그때 그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한 해 만에 하고 남북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그 위기도 잘 극복을 해서 원래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위기관리입니다. 코로나 위기관리나 남북 문제 위기관리나 경제적인 위기관리나 이런 위기관리 측면에서 제 몫을 충분히 한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부의장을 거치지 않은 의장 아닙니까? 사실은 일하기 바빠가지고 부의장 경선에 나갈 겨를이 없었어요. 당 대표하고 뭐 다른 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종로로 선거구를 옮겼잖아요. 전북에서 4선을 했는데 아마 제가 더 있겠다고 그러면 계속 더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 우리 무진장 임실 주민들이 지루하시겠다. 16년이나 저를 지지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호남에서 4번씩이나 국회로 보내줬으면 뭔가 좀 큰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내가 배수진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그때 종로에 위원장이 비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종로로 가면 당선될지 말지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도전해야 되겠다. 제 앞에 6번의 총선거에서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종로에서는. 그러니까 7번 만에 제가 처음 된 거예요. 종로에서.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만약에 종로에서 당선이 되면 큰 정치를 한번 해보고 낙선이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 발로 서울로 걸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종로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 대선 후보를 하고자 했지만은 이제 안 됐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정동영 후보가 실패를 했고 또 다시 그래도 호남에서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봤으니까. 거기다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우리 민주정부 3기에 계속 제가 일을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호남의 대표 선수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해서 아쉽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행복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일 충분히 했다 할 만큼. 그런데 뭐 꼭 무슨 대통령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불행한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 만족을 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야 이게 내가 참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이걸 못 써먹어 아쉽네 이제 그런 마음은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호남에서 인재들을 좀 키워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불모지 비슷하게 돼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또 그런 인재 양성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있는 거고 그런 점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래서 하여튼 호남에서 다시 그 제목을 좀 찾아서 잘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근 부대변인이라고 하는 당직을 처음 준 사람이고 성남시장을 전략공천한 사람이에요.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근데 역량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은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특히 언론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고 또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거니까 정치권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그 이제 정서나 이런 건 변함이 없고 각자가 자신의 발전 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역량이 이제 사장되기보다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찾아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죠. 또 보면 저하고 함께하던 동지들이 많이 성장해서 중책을 맡고 하는 경우를 보면은 저는 기분이 아주 좋고 박수를 많이 보내죠. 그래도 저와 가깝게 협력했던 분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바른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안규백이 뭐 이제 지명받고 그래서 아주 좋고 서영교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저는 우리 그 강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죠. 아주 그 강골이거든요. 그 친구는 그 잘못된 일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친근하게 지내지 못하는 약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제 은사이신 이문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국회의원은 취직 자리가 아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이제 우리 의원들이 자신의 자리가 정말 큰 자리이고 책임이 무겁고 또 그냥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의 이해관계나 또 인간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몰려다니고 또 표결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떠나서 국익 차원에서 꼭 필요할 때는 또 당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그냥 취직 자리에 어디 취직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책임의식이나 사명감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좀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그걸 체감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오히려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직시하고 정말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좀 제발 정쟁을 좀 최소화하고 일 좀 열심히 좀 해라.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죠.